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매우 춥습니다. 감기에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주 중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3차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더 큰 문제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있었던 유재수 전 부산경제부시장, 당시는 금융위 정책국장이었습니다만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이 태풍을 넘어서 허리케인 차원으로 파장이 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월요일은 남자 서정욱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서 변호사님. 조국 전 장관이 14일 그리고 21일 두 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일단은 지금 묵비권을 행사했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도 묵비권 행사가 가당찮은, 어떻게 보면은 염치 없는 피해자 코스프레다, 이런 비난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주 중에는 소환 조사를 해서 어떤 검찰로서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그 조국 수사는요. 예. 원래는 이제 그 검찰에서 10월 중에는 늦어도 완전히 마무리할 계획이었어요. 네네. 그런데 그 지금까지 늦어진 게 4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이제 그 조국의 묵비권, 비협조. 네. 묵비권을 이제 행사해도 100쪽짜리 질문은 다 물어야 됩니다. 네, 그 질문지 자체가 이제 증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묵비권 하더라도 하나하나게 질문은 묻고 그다음에 묵비권 행사한 그 정황을 기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소환을 2번 했는데 이번에 한두 번 더 하면 또 늦어지잖아요. 이게 첫째 이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조국 부인 정경심이나 또는 이제 조국 동생 있잖아요. 조건이 이런 사람들의 비협조도 두 번째 늦어진 원인이에요. 왜냐하면 두 사람들이 거의 불출석을 했죠. 조건이는 정경심도 이제 불출석을 많이 했고 4번이나 그리고 이제 출석에도 수사 협조 안 했잖아요. 이게 두 번째 늦어진 이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유재수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유재수도 이게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 그 당시에 이제 직권 남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 감찰 무마. 이 부분이 검찰의 최고 고민인 게 이 부분을 이제 모아가지고 한 번에 이제 기소할 거냐, 아니면 별도로 할 거냐, 이런 데 고민이 좀 있었어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저는 별도로 중앙지검부터 먼저 기소할 거로 보는데, 그러나 수사 때문에 좀 늦어진 면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4번째가 상상인이 있죠. 상상인도 이제 조국하고 아주 밀접합니다. 조국 오촌 조카가 도망갈 때, 그때 여러 명 도망갔죠. 웰스 CNT부터. 그때 상상인의 110만 주를 담보로 20억 대출 받아간 게 있죠. 그렇죠. 근데 이 110만 주가 또 뇌물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 53억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상상인에 대해서 검찰이 이거는 이제 조세 범죄수사부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조국과 관련성이 없는가 이런 이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게 4가지 이유로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상상인 같은 경우도 지금 조사하고 있는 것은 코링크 피해 20억 대출이지만 일각에서는 조국 펀드 검은 돈의 큰 뒷돈 배경 아니냐 해가지고 더 큰 뭔가의 그 작용이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지금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제 의뢰인 중에도요. 상상인은 이제 그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았다가 스포츠 서울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주가 조작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다 상상인에서 담보 대출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반대 매매로 주가가 조금만 떨어지면 상상인이 무자비하게 반대 매매로 폭리도 많이 취했고요. 시중에 좀 주가 조작이 의심된다. 또는 이제 CB나 BW를 좀 부당하게 발행해서 논란이 있을 때마다 항상 상상인이 거론됐어요. 이 상상인의 유준원 대표죠. 대표 있잖아요. 저는 상상인을 제2의 SM이라고 봅니다. 제2의 SM 사건이다. 우오현 SM 있죠. 이것도 이제 광주에서 조그만 건설회사가 계속의 M&A를 통해서 지금 재계서열 35위까지 갔잖아. 근데 문재인의 동생 문재익, 그 다음에 이낙연의 동생 이계연. 2명을 영입해가지고 이계연. 그분은 이제 그 사만건설, SM 사만 있잖아요. 그래서 급성장했잖아요. 근데 이 유준원이도 그래요. 유준원이도 이게 제가 알기로 옛날에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근데 성남의 그 상상인 저축은행부터 인수해가지고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 그리고 중요한 게 정권사까지 인수해 골든브리지 논란이 많았는데 그때 바로 조국이가 좀 봐준 게 아니냐.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정권사 인수할 때는 적격성 심사하니까 그 논란이 상당히 많고요. 그 외에도 이게 상장기업 보면 조선업이라든지 또는 인더스트리라든지 급성장하고 있는 항상 이게 정권 들어서 급성장하고 있는 기업에 보면 나중에 지나보면 권력의 배후가 있어. 권력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상인은 심각한 지금 뭐 한 20억 대출 정도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급성장한 배경에 뒷배가 누구냐. 이게 지금 수사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20억 대출도요. 분명히 110만 주 대출받아가 외국으로 도망갈 때 그때 이미 수사가 신문에 다 보도되고 의혹이 나올 때잖아요. 예, 예. 어떤 사람이 이게 그 대출을 해줍니까? 그렇잖아요. 예. 주가는 이게 폭락할 텐데. 근데 그 전에 이미 100억 대출 해준 게 있어요. 예, 예. 여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밀접하게 관련돼 있으니까 저는 20억 무리하게. 그래서 이번에 금융감독원에서도 바로 고발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규정을 어기고 동일이 나는데 한도도 초과했고요. 또 이게 5% 이상 지분 취득하면 공시하게 돼 있거든요. 이런 게 룰을 다 어기버린 거예요. 그래서 금감원도 고발했고 검찰에서도요. 이번에 그 저축은행만 한 게 아니고 정권사부터 모든 걸 이렇게 압수수색했는데 옛날에 조국팀에 수사하던 저승사자 있잖아요. 정권 전문. 이런 게 검사들도 투입해가지고 또 이게 윤석열 총장이 제대로 상상인을 지금 완전히 뭐 탈탈 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국한테는 아주 치명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더 큰 것은 지금 유재수 수사인 것 같아요. 저는 조국이 당시 민정수석으로 있으면서 특감반원들이 건져온 거 아닙니까? 뜰채로 건져왔다고 자기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임걸 특감반장,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을 거쳐서 조국까지 보고가 됐는데 그만둬 이렇게 중단 지시가 내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조국도 그런 지시를 내렸다 한다면은 밝혀지면 당연히 법적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유재수 씨는 원래 강원도 출신이고 그렇습니다. 조국은 부산 출신 그쪽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국이 어쨌든 어떤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위에서 누군가가 유재수에 대한 어떤 처분에 대해서 조국한테 얘기를 했을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가장 관심은 뒷배, 배경이 누구냐, 윗선. 그게 관심인데 그 이전에 어쨌든 조국으로서도 이 책임을 면치는 못하는 것이죠. 근데 그 상상인하고 유재수는 조국이랑 좀 틀려요. 상상인이죠. 이거는 이제 조범동이 있잖아요. 하고 계속 가치 주가 조작 의혹이나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조국이 직접 집안이든 본이든 직접 이게 본인이 관여했기 때문에 상상인은 조국 책임이 큰데요. 근데 유재수 사건은요. 조국도 좀 억울해요. 그래서 제가 모 방송에서 아니 직권남용 아니에요? 유재수 건은요. 조국이 되게 깃털이고요. 그렇죠. 몸통은 다리다. 제가 이게 눈을 강조하잖아요. 조국이도 깃털이고 몸통은 달입니다. 달, 문재인 할 때 문. 그럼 이게 그 유재수 건은 왜 조국이가 깃털이냐? 조국이는 유재수하고 일면식도 없다잖아요. 유재수 말에 의하면. 그러니까요. 유재수 말에 의하면. 근데 실제 친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본인이 교도소 가는 거 뻔히 알면서 그 당시 유재수 감찰을 중지시키는 거 있죠. 이건 언젠가는 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재수 비리가 워낙 많잖아. 그 다음에 특감반은 3명이 조사했고 그러니까. 이인걸 반장,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다 조사했잖아요. 근데 이걸 조국이가 왜 무리하게 맡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로서도 어쩔 수 없는 그렇죠. 위에서 민원이 지시 이런 것이 내려왔다고. 누가 주도자냐? 아까 제가 이게 완전히 몸통, 머리는 문재인, 문이 다리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행동대장은 4명이 있어요. 그때 그 4명은요, 이미 이거 텔레그램 있죠. 유재수가 핸드폰 옛날에 감찰하면 다 조국이가 핸드폰을 걷어서 감찰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텔레그램에 통한 사람이 3명이 있어요. 바로 이제 지금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죠. 아주 실세죠. 문재인이 완전히 뭐 복심 중에 복심이죠. 윤건영이가. 조국보다 더 가까운 사람. 그렇습니다. 윤건영. 국회의원 때부터 비서관 보좌관을 했으니까요. 윤건영 이번에 총선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뭐 다 잘하는 곧 교도소 다시 가지만 김경수. 김경수도 이게 복심 중에 복심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름 많이 생소하지만 청경덕이라고 있어요. 청경덕. 이 사람이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총무실의 인사팀장이에요. 이분들이 그렇구나. 국회 보좌관하다 들어갔는데 예. 이번에 총선 출마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숨은 실세들입니다. 이 세 명하고 텔레그램 비밀 통화를 누가 합니까? 유재수가 보통 실세 아니면 텔레그램으로 이 실세들이 계속 통화를 합니까? 여기에 하나 더 있는 게 백원우예요. 그렇죠. 그때 원래는 박형철이가 상관이죠. 그럼 그럼. 이제 금융위에 박형철이 통보해야 되잖아. 근데 백원우가 있죠. 백원우가 민정비서관이잖아. 백원우도 옛날에 왜 노무현 장례식 때 이명박한테 큰 소리 치가지고 장례식 방해로 벌금 받은 백원우 있잖아요. 예. 이 백원우가 금융위에 통보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문재인이가 완전히 몸통이고 예. 그다음에 4명의 행동대장이 윤건영, 김경수, 청경덕 예. 그다음에 백원우. 그러니까 조국은 억울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시켜가지고 자기네들이 그냥 지시한 건데 물론 조국이도 교도소 가야 되지만 이것도 아니 왜 조국도 시키다 하더라도 책임을 면치 못하는 거지.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게 다른 잘못된 것이면 그거에 대해서 안 된다고 하셔야지.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고 왜 다리 지시하는데 억울하다는 거. 다리 지시하는 자기는 깃털이다 이 부분은 예. 내가 이게 적극적으로 유재수 봐준 건 아니지 않냐 이런 항변은 있을지 몰라도 물론 이제 책임은 지되고요. 여기서 가장 애매한 게요 박형철입니다. 그러니까. 이 박형철이가요 누구냐면 윤석열이가 옛날에 국정원 댓글 수사할 때 예. 그때 부팀장이 부팀장. 예. 근데 이 박형철이는 윤석열 편을 들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조국 편을 들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요새 아주 입 딱 다물고 봉해버렸더구만요. 근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문제는 자기 일로 구속되게 생겼어요. 이 박형철이가 자기 이제 연수원 동기인데 선배 있거든요. 예. 그 뇌물 수사하는 걸 정보를 미리 전화해가 누설했다. 이거는 너무 구체적으로 폭로가 돼버렸어. 이름까지. 예. 그 김태우 조사관이 예. 박형철이는 이제 제 코가 석자인데 그렇지만 조국하고 윤석열 사이 끼가지고 예.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이게 유재수요. 지금 박형철이가 상당히 그 진퇴양난에 고민하고 있는 걸로 지금 이래 보입니다. 이인거리는 조사했고요. 조국도 지난번 그 국회 운영위에 나와서 그 당시도 유재수 관련 질의가 있으니까 근거가 미약했다. 그러니까 보고는 받았는데 그렇게 뭐 감찰을 할 만한 내용은 아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또 하나는 나머지는 대부분 프라이버시, 사생활 관련이었다. 그래서 덮었다. 뭐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명백한 위정이고요. 예. 뭐 조국이가 평소에 한 짓에 비하면 미약할 수 있지. 조국이는 이게 고발된 게 투기자본센터가 110억 뇌물이죠. 예. 자기가 이게 110억 뇌물도 받고 뭐 사모펀드 응동하고 배급 소송도 하고 자기의 재질에 비하면 예. 유재수는 이제 좀 미약할 수 있지만 근데 이것도 명백한 위정인 게요. 유재수 혐의가요. 혐의가 뭐냐면 이제 그때 그 사모펀드 회사들 있잖아. 이런 창조사들한테 이제 그 항공권도 받고 그다음에 유학 비용도 받고 뭐 차량 편의도 받고 사무실도 지원받고 받은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예. 뇌물은요 500만 원만 넣으면 기소합니다. 그 다음에 1000만 원 넣으면 구속이에요. 네. 그 다음에 3천만 원이 넘으면 특가법으로 가요. 그래서 뭐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 10년 이상, 예.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1억이면 이게 10년 이상 무기잖아요. 예. 그만큼 이게 뇌물이 무거운데요. 이게 조국 눈에는 뭐 근거가 미약해서 별거 아닌 걸로 보인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따라서 이거는 명백한 위정이고요. 이런 데 국회에서 거짓말한 게 있죠. 이런 게 너무 안 돼. 이것도 나중에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부분. 그러니 조국이 문에 뭐 지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이런 걸 탁탁탁 봐주다 보니까 그동안 인사 검증도 엉터리로 한 거예요. 웬만한 건 무슨 뭐 위장 전입다 이런 것은 자기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거죠. 그게 무슨 죄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또 하나는 오늘 아침에 경향신문에도 보니까 그 금융위 고위 관계자가 그때 민주당 그 정무위 수석 전무위원을 갈 때도 민주당으로부터 전화가 있었다, 요청이 있었다는 것이고 오고돈 지금 부산시장도 유재수 어떻게 된 해서 부시장 왔냐? 난 그 사람 잘 모르고 민주당으로부터 이렇게 뭐 추천이 있었고 뭐 이렇게 요청 받았다 그러면 민주당은 누가 한 거예요? 이해찬이가 했나? 그러니까 이제 뻔한 거짓말. 백원인가? 처음에 금융위원장 있잖아요. 최종군가요? 예, 예. 그 사람은 이제 자기 판단으로 한 것처럼 예. 다 했는데 예. 그게 이제 그게 아니고 민주당이나 이런 데서 이게 비호 추천했다. 예. 이런 데 기사가 나온 거고요. 예. 결국은 이제 그 이렇게 성승장구 이 유재수가요. 행정고시 합격생이에요. 저도 이제 그 행시 했는데 저 행시 저보다 5년 선배예요. 그렇군요.
근데 그 머리는 행정고시 좋은 것 같아요. 붙어가지고 능력은 있는 것 같아요. 행정고시 붙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디 갔냐면 이게 그 노무현 때 부속실 1부속실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1부속실은 대통령이 지근거리에서 옛날처럼 이게 4시처럼 모시는 데잖아. 그 문고리예요. 예, 문고리. 문 열어주고 근데 닫아고. 보통 지급 공무원 잘 안 쓰고 자기가 옛날부터 쓰던 사람을 많이 쓰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행시 붙던 지급 공무원이 그러니까. 1부속실장 가서 수행비서까지 한 거예요. 수행비서는 대통령 핸드폰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저는 쓰는 게 없고요. 근데 또 재밌는 게 네이버에 한번 치보세요. 유재수. 그럼 경력이 2장으로 쫙 나옵니다. 근데 청와대 경력이 빠져 있어요. 오히려 청와대 경력을 세탁해놓은 겁니다. 공무원들은 청와대 한번 갔다 오면 1계급 승진하니까 경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청와대 근무 경력이죠. 아, 이 정치인들도 공천 받으려면 청와대에서 근무했다는 걸 제일 앞에 내세우지 않습니까? 지역구가에서 내가 청와대 비서관 했다, 행정관 했다, 뭐 이렇게 떠들고 다니죠. 근데 유재수는 경력이 없어. 2장이나 쫙 쓰면서 그러니까 기사들 보고 기자들이 알아낸 거지. 본인 경력에는 이게 없고요. 근데 이렇게 실세 중에 실세고. 근데 문제는 그때 민정수석한 게 문재인하고 이호철이고. 예. 그다음에 문재인은 또 비서실장도 했죠. 예. 그러니까 조국이는 그때 이게 청와대 근처도 안 갔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몸통은 이미 문재인하고 유재수가 친한데 굳이 조국이 할 필요 없잖아요. 아니, 조국이한테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이 달 말고 누가 있어요. 그 당시 저는 처음에 임종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도 임종석이도 아무 연고가 없어. 호남이고. 예. 이 사람 춘천고등학교 나왔잖아. 예, 춘천고등학교 나왔더라고. 그럼 이게 누가 비호했느냐. 결국에 문이 지시하니까 누가 안 돼. 윤건영, 예. 김경수, 청경덕 이런 게 살아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때요. 감찰 조사를 3번이나 받았거든요. 예, 세 번. 특감반 3명이. 예. 근데 마지막에 이제 너무 혐의가 뚜렷하니까 부인 계좌 있잖아. 외국인 부인 계좌 가져오시오. 이랬더니 가져오겠다고 나가서 그리고 잠수 타버린 거예요. 튀어버린 거죠. 근데 잠수타가 잠적하면요. 공무원들은 전부 이게 파면이에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무단으로 직장을 이탈하잖아. 그럼 이게 파면이죠. 근데 파면도 안 하고 그냥 면직돼 가지고 다 피해 없이 수석 전문위원 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엄청난 게이트다. 왜 그러냐면 이게 유재수 자체는 뭐 별거 아니라 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그 위에 윤건영, 김경수가 보통 사람이냐 말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달까지 갈 수 있는 정말 이게 그 엄청난 저는 게이트로 비유할 수 있는 중요 사건이 내려봅니다. 근데 이 유재수 이 사람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능력도 있고 똑똑한 사람 같은데 과욕을 좀 부린 것 같아요. 금융정책국장이면 그 자리가 자동으로 1급으로 올라가는 자리거든. 그 윗자리로. 그러면은 좀 처신을 바로 했어야 하는데 너무 자기 힘만 믿고 그냥 막 걷어들이고 그런 것 같아요. 뇌물도 받고. 그러니까 근데 책도 뭐 그렇게 그냥 두 강매. 번인가 지어가지고 다 강매를 또 했구만요. 책이한데 지금 그 노영민 비서실장도 국회 그 카드 단말기 하더라고. 자기 시집하고 책 다 팔았잖아요. 노영민도. 그러니까. 책은. 근데 이게 맞는 게 너무 이게 그 자기 몸조심을 처신을 잘못한 게요. 증거가 너무 쉽게 나와버려. 예. 왜냐하면 뭘 받으면 받았다고 이게 고맙다고 문자 보내니까. 그럼 이게 검찰에서 핸드폰은 다 놓잖아요. 예. 증거가 너무 명백하게 많이 놓고요. 그리고 이게 이번에 새로 또 기업체들 있잖아요. 뭐 사채업 추심하는 데라든지 여러 군데 나오고요. 근데 문제는 이 수사하는 거 있죠. 수사는 저는 동부지검에서 하잖아요. 예. 근데 그 육부의 부장검사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옛날에 그 주진우라고 왜 부장검사 있었잖아요. 예. 이분이 이제 그 제가 저번 주에 만나서 저녁하고 술 한잔 했는데 아, 그래요? 이분이 안동지청장으로 자천돼 가지고 사표냈잖아. 그래서 변호사 개업했거든요. 근데 그때 동부지검의 차장, 동부지검장 전부 이게 다 잘렸어요. 환경부 장관 수사해 가지고 검사장, 차장, 부장 다 잘리잖아. 근데 새로운 사람이 이정섭. 이정섭 지금 부장이거든. 예. 이 사람도 야 전임 부장이 잘리는데 근데 이번에 수사를 너무 열심히 해요. 아주 그냥 톡하게 하더구만요. 압수수색 하는 거 보면 예. 업체를 대여섯 군데 동시에 하는데 근데 제가 좀 알아봤더니 이 사람들이 그 대학 다닐 때 선수였어요. 복싱 선수. 그러니까 운동 선수 출시다 보니까 엄청나게 기계가 강하고 이분도 이제 동부에는 좀 방골이 많은 것 같아. 방골이 아무래도 그 자유우파 쪽에 잘 보수. 어디든지 그 지검이든 뭐 어떤 조직이든 간에 그 어떤 분위기가 있죠. 남부 쪽에는 약간 이게 좌파가 많고 남부는 여의도를 관할하잖아요. 맞아요. 동부는 약간 이게 좀 좌천대가 옛날에는 이게 동남
북서였거든요. 예. 순서가 우열이. 옛날 동쪽이 동부지검이 중앙지검 다음이고 동남 북서인데 지금 이게 남부가 더 세잖아요. 파이브에 들어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좌파들 잘 나가는 사람은 남부로 가고 약간 이게 자천되는 우파 쪽이 동부로 가다 보니까 동부에서 자꾸 이런 이제 사건들이 터지는 게 아닌가 이래 봅니다. 근데 그 이정섭 부장도 내년 1월 정기 인사 때 어디 저기 시골 어디로 발령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고등 뭐 검찰청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뭐 송무 담당 그런 검사나 하고 그런 거 아닌가요? 또. 근데 그거는 이제 김오수하고요. 그다음에 이성윤 검찰국장 있잖아. 김오수 차관. 이 두 사람이 살아남으면 전부 다 이게 자천되고. 근데 이 두 사람이 먼저 적을 수가 있어요. 지금 중앙지검 형사 1부에서 형사 1부에서 이제 김오수하고 이성윤을요. 직권남용 있죠. 옛날에 그 왜 조국 수사할 때 야 윤석열은 빼버리자. 바지저고리 만들자. 그렇게 작당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바로 쿠데타적 업무예요. 어떻게 검찰총장 지휘권을 뺏어버립니까? 이걸 수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김오수, 이성윤이 죽느냐? 아니면 이게 이 두 사람이 만약에 인사권 행사하잖아요. 그럼 이게 윤석열 사단은 전멸이에요. 결국 피바라기 분단 말이죠. 이게 내년 1월 달에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 이래 대충 이제 윗선은 거의 드러난 것 같은데 과연 윤석열 검찰이 그 윗선까지 지금 김경수라든가 윤건영 아주 최측근들 아닙니까? 대통령의 아주 조국보다는 훨씬 가까운 사람들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문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 어느 선까지 이게 수사가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사실은 권력형 비리 수사로 가느냐 안 가느냐에 어떤 갈림길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근데 방송을 많이 하고요. 자유우파 쪽에 친한 물몸 검사들이 저한테 이게 제보를 많이 줍니다. 왜냐면 방송을 많이 하고 제가 이제 평론을 하니까. 그런데 그 윤석열은요, 오로지 이게 헌법하고 검찰밖에 몰라요. 헌법하고 검찰 조직. 본인에게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문재인이가 지금 정권이 검찰 죽이기에 너무 이성을 잃고 올인하고 있잖아요. 검찰 수사권 부서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이제 이거 사전에 보고하게 해서 수사도 못하게 하고. 무엇보다 이게 공수처 만들어서 검찰만 잡아먹는 이런 게 공수처라는 또 괴물 조직을 만들겠다. 이게 현 정권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윤석열이는 가만히 당하고 있겠어요? 윤석열하고 문재인은요, 이미 루비콘강을 완전히 건넜어요. 건넜죠. 이번에 윤석열 다시 신임하는 것처럼 문재인에게 떠들더라도 그러게 당장은 못 자르니까 하는 이야기지. 화해 제스처 쓱 펴는 척하면서 안심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뒤통수를 치는 경우가 정치판에서는 흔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입장에서는 어느 것도 성역으로 이제 둘 필요가 없는 거죠. 성역으로. 저는 당연히 의혹이 나오면 증거와 팩트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윤석열은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유재수 치면요. 그 위에 바로 조국, 윤건영, 그 다음에 김경수. 더 나아가면 지금은 대통령이 형사소추 특권이 있지만 대통령 문재인도요. 바르게 저는 친다. 문재인 물러나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시청자 여러분. 유죄 수사의 태풍이 과연 어느 선까지 불어닥칠지 참 가늠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윤석열 총장의 수사 의지 그리고 권력형 비리를 어느 선까지 파헤칠지에 대한 나름대로 정무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사의 판단이 가장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조국도 이제 묵비권이라는 권리의 뒤에 숨어서 검찰 수사 내용이나 이렇게 엿듣겠다는 비겁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뭐가 두려워서 입을 그렇게 꾹 다물고 있습니까? 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